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2022년 중국 업종 전망 시리즈, 지난번에 저희가 전기차 업종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작년에도 더블을 갔는데 또 두 배를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린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 전기차 시장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섹터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장입니다. 중국 반도체 업종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망한다고, 망했다고. 네.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1월 9일 날 네. 이제 기사를 썼어요. 중국 반도체는 망했다라고요? 그렇죠. 네. 굴기가 자초됐다. 이제 그러고도 우리 한국의 뭐 거의 모든 언론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대로 썼고요. 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데가 이제 뭐 그렇게 썼다고 그러면 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죠. 근데 조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네.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이나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세계적인 이제 특히 서방 미국하고 영국의 언론사들이 오보를 잘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지만 2020년에 보면은 그 중국이 인구가 감소한다. 그걸 누가 먼저 보도한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어요. 네. 그래서 뭐 하여간 중국 끝났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결과는 1200만 명 인구가 늘어났어요. 팩트 체크를 해보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게 완전 오버인데도 파이낸셜 타임즈는 내가 잘못했다. 그 오버야. 이렇게 인정 안 하죠. 그리고 이제 미국 언론들이 특히 이제 보면 그 뭐 우리나라에도 뭐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검색을 해보면 나오지만 헝다 사태 때문에 중국이 금융위기 온다. 헝다 때문에 큰일 났다. 그 얘기들이 뭐 최근 한 서너 달 동안 도배를 했었죠. 미국발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나 보네요. 그렇죠. 미국 발을 그대로 이제 한국이 인용을 하거나 그걸 우리가 이제 리피트를 했는데 네. 지금 뭐 헝다 때문에 중국에 위기 온다. 지금은 그거 믿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참 저희가 그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면서도 지금 지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그 분위기 굉장히 험악했고 위기다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제 팩트 체크를 안 하고서 네. 이제 유명 브랜드가 얘기하면 그냥 갖다 베끼고 또 베끼고 이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월스트리트저널이 얘기한 거 보면 반도체 굴기에 실패했다 그러는데 6개 기업들 지방 정부하고 같이 질렀는데 청두, 거신, 허페이, 신롱, QXII, IC, 난징, 타코마, HSMC, 산시, 군통 요 6개가 이제 투자를 이렇게 했고 이것 때문에 망했다. 그리고 세계 탑10 안에 들어간 회사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중국은 반도체에서 이생망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생은 망이다. 그렇죠. 이게 뭐가 이제 웃기냐 그러면 네.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랑 월스트리트저널이 계속 오버를 잘 내요. 근데 이유는 뭐냐 그러면 중국이 금융위기, 미중 전쟁 이후에 그 기자들 전쟁이 붙었어요. 미국도 중국 기자 추방했고 중국도 이제 미국 기자 추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하고 유럽한테 정보를 주질 않아요. 중국이. 혹시나 티잡힐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영국 같은 경우도 예전 같았으면 뭐 정보를 얻기도 쉽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했는데 이게 완전 내부적 브로킹이 된 거죠. 그래서 정보 소스가 막혔기 때문에 주로 이제 카더라 정보를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이 정보를 이제 막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특파원처럼 사무실이 있고 거기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정보를 체크하면서 진짜 정보를 그러니까 팩트 체크는 정보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멀리 떨어져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예상을 하는 기사들이 그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 명성에 기댄 건데 네. 그래서 23억 불, 아까 6개 기업 23억 불 투자해가지고 이제 반도체를 하나도 못 만들었기 때문에 반도체 굴기 자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 그러면 네. 지금 반도체 라인이 우리 삼성이 5나노짜리를 만드는데 지난번에 171억 불인가 얼마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 대체적으로 SK하이닉스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5나노짜리 하려고 그러면 150억 불 들어가요. 그리고 7나노 한다고 하더라도 한 130억 불 들어가야 되고 이게 40나노짜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40억 불 정도 돈이 들어가야 돼요. 네. 40나노짜리가요. 그렇죠. 근데 지금 23억 불 6개 회사가 다 투자한 게 23억 불인데 네. 23억 불짜리 가지고는 40나노 라인 반 개밖에 못 쪄요. 근데 그거 갖고서 중국이 반도체 굴기가 자초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걸 전혀 체크하지 않고서
이제 중국의 6개 회사들이 이제 망하는 바람에 중국 반도체 굴기가 자초됐다. 이렇게 막 써갈기는 겁니다. 근데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누가 하냐 그러면요. 아까 보셨던 그런 회사는 전 세계에 지금 파운드리 탑10 안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전 세계 탑10 안에 들어간 중국 기업이 2개가 있는데 하나가 SMIC고 5등하고 네. 두 번째가 화홍 반도체라고 하는 게 6등한 전 세계 파운드리에 5등, 6등하는 회사가 중국 회사예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이런 회사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중국이 반도체 국가 펀드를 2개를 만들었어요. 2014년에 하나 만들었고 19년에 만들었는데 그 2개가 합쳐가지고 대략 한 550억 불, 그래서 한 60조 정도의 펀드를 만든 거예요. 이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반도체 회사들한테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국가가. 네.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반도체 펀드가 투자해준 그 기업들이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거예요. 그냥 뭐 23억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빅펀드에 어떤 회사들이 들어갔고 어떤 결과가 나는지가 중요하다는 그게 말씀이죠. 뭐가 들어가냐면 칭화윤리가 들어갔고 네. SMIC가 들어갔고 삼한광진에 들어갔고 화홍반도체가 들어갔어요. 이런 회사들이 중국 반도체 굴기를 주도하고 육성하는 것이지 아까 망했던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구멍가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아까 우리 방송 전에 얘기를 하셨지만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냐. 네, 힘을 못 쓰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가격이나 이익이나 이게 아니고 수급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회사들의 빅가이들, 북방화창, 뭐 기가디바이스, 뭐 웨얼 이런 회사들이 다가 반도체 일기 펀드가 투자해준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들이 상장하고 이익도 엄청났기 때문에 지금 일기 펀드 입장에서는 자금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뭐 우리 액면가 500원에 질렀는데 지금 이게 뭐 20배, 30배, 50배가 났다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투자했던 5% 지분, 10% 지분을 그걸 지금 팔고 있는 바람에 이게 이제 시장의 수급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기업의 실적이나 어떤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수급 이슈로 해서 그 반도체 업종 주가가 빠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고 예. 이제 그걸 아는 이제 외국인들은 먼저 팔아치운 거고. 그래서 그 수급의 문제가 가장 크다 이렇게 봐야 되고. 어쩌면 수급 뭐 단기 이슈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반도체 굴기 이런 회사가 하는 거고. 그리고 중국의 지금 반도체는 주고 없어진 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생산 비중을 보면 미국이 13%인데 중국이 16%입니다. 미국보다도 비중이 더 커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 말고 보면은 중국의 탑10 회사는 하이실리콘, 이제 웨열 반도체, 그 다음에 이 지신웨이, 원타이커지, 뭐 그 자광 그 칭화윤회 계열 회사, 뭐 양츠 메모리, 그 자오이 창신, 뭐 이런 회사들이 이미 이제 중국에서 반도체를 육성한 핵심 회사들이지, 아까 보도난 6개 회사는 이 회사들하고 게임이 안 되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보도가 묵탈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가, 이건 이제 미국이 만든 건데, 그 정부가 얼마나 보조금을 주고 지원을 하냐에 따라서 이게 토탈 코스트를 낮추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최근 10년간을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중국의 정부 지원이 굉장히 중요했다. 이제 그 얘기를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지금 중국이 이생망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엉터리라고 하면 지금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실력이 얼마나 되냐 이걸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반도체 조금 어려운 로직하고 낸드하고 디램, 그래서 로직으로 설명하면 제일 쉬운데 지금 중국은 12나노 정도를 기술을 갖고 있고 이 선진국 기업은 5나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하고 그 TSMC가 2나노, 3나노를 갖고 경쟁하고 있지만 제품이 나오는 건 5나노예요. 최첨 단위. 근데 지금 중국은 12나노까지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고, 그래서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인텔, 삼성, TSMC, 글로벌 파운드리, SMIC, UMC 요걸 보면은 지금 SMIC 중국에서 1등하고 있는 반도체 회사는 2019년에 14나노를 했고 2021년에 지금 10나노 쪽, 12나노까지는 들어왔고 10나노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장비를 지금 먹고 있어 그런데 지금 요 정도 수준은 우리 삼성의 2016년 기술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망한 게 아니라 중국은 지금 우리 삼성의 2016년 정도 수준까지 따라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계속 앞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보면 중국이 2015년에 중국 제조 2025를 하면서 2025년에 중국이 반도체 국산화를 70%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물 건너갔고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언론 방송 그거 좀 이제 엉터리인 것이 작년에 지금 중국의 국산화율이 한 16%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나 테크 산업은 라이프 사이클이 뭐 1년, 2년 만에 계속 바뀌는 거죠. 근데 6년 전, 7년 전에 만들어 놨던 그 플랜이 지금도 유효하다 이런 건 엉터리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미중 전쟁이 있기도 전이고 또 지금처럼 메타버스니 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니 이 얘기들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그리고 코로나19가 나기 전 스토리예요. 근데 그것에 이제 7년 전에 만들어 놨던 스토리를 지금 자꾸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목표 달성을 못한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건 그건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대는 여기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망했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 자체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상황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은 2025년까지 지금 한 15%, 16% 국산화율을 대략 한 이제 20% 정도 맞추겠다. 그래서 1년에 한 1% 정도 국산화율을 올리겠다. 그리고 향후 5년 동안의 기술 수준은 지금 이제 13차 5개년 계획에서 중국은 반도체를 14나노까지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SMIC가 14나노를 달성을 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은 10나노 이하 정도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얘들 목표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이 망한 거라기보다는 한국의 2016년 수준의 반도체 기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의 그 반도체 펀드가 뭐에 주로 투자를 하냐면 반도체 제조 쪽에다가 한 3분의 1을 투자해주고 설계, 패키징, 장비 재료, 소재에 이제 나머지 한 33%를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기 펀드는 제조 쪽보다는 장비 재료, 소부장 쪽에다 많이 투자를 해줘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중국의 국산화를 이룬 핵심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 반도체가 그러면 망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얼마나 엉터리냐 그러면 이 파운드리 가장 크게 문제인데 파운드리 업체들의 점유율을 보면요. 전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SMIC하고 중국에서 2등하는 파운드리 세계에서 6등하는 화홍 반도체를 보면요. 2021년에 점유율이 올라가요.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 제재를 했고 또 브로킹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 점유율이 올라갔냐 망했다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전 세계 노트북, 핸드폰, 이게 디지털 TV 이걸 중국이 전 세계에서 50%에서 80%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내부 수요만 갖고서도 이게 넘쳐났다는 거고 코로나19 때문에 이 기기들을 뭐 앉아가지고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를 봤기 때문에 이 수요가 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 파운드리 점유율에서 이것이 중국이 굴기가 자초됐다고 그러면 점유율이 뚝 떨어져야 되는데 반대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됐다는 거고. 그래서 중국 반도체로 놓고 보면 이제 그 장비, 파운드리 이런 것들이 약해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리 보면은 ASML이 아까 말씀하신 10나노 이하에 들어가는 노광 장비를 만드는데 이걸 삼성하고 TSMC 정도한테만 공급하지 다른 나라에 지금 공급할 여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것이 장비나 재료 같은 것들을 이거를 아직 제대로 국산을 못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중국 반도체의 최대 약점이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요거를 잡아가지고 이제 중국이 빨리 그 첨단 제품을 못 만들게 발목을 계속 잡아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놓고 보면 그 첨단 반도체 이 라인을 건설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디자인하는 쪽에서도 ARM이라고 하는 이 툴 회사가 요거를 이제 그 중국으로 안 파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화해가 많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디램이나 낸드 쪽이 여전히 약하고, 그리고 반도체 장비가 이게 국산화가 안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의 약점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제 뭐가 좋냐 그러면 응용단 시장이 굉장히 좋아요. 5G 세계에서 1등. 그리고 스마트폰 생산 판매 세계 1등, 소비 1등. 뭐 로보틱스, 로봇 이거 세계 1등. 그리고 이번에도 참 보면 우리가 그 CS 쇼에서 한국의 로봇하고 AI 아주 그냥 우리나라 언론을 보면 거의 시장을 다 먹은 것처럼 그렇게 막 보도가 나와요.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는 뭐 그게 좋은 일이고 기분 좋은 일이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이번 CS 쇼를 자세히 보면은
첫 번째, 미국의 빅가이들, 빅테크 하나도 참여를 안 했어요. 구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빠졌고. 그 다음에 이게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미국과 싸웠기 때문에 중국은 단 한 개의 기업도 CES에 참가하지 않았어요. 그럼 미국하고 중국이 빠진 데에서 우리가 이제 전시를 하면서 우리끼리 잘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사실 CES 뭐 2017, 2018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테크를 대변하는, 그러니까 테크에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미래를 대변하는 게 CES였는데 미중 전쟁이 심화되고 중국이 빠지고 또 코로나가 심각화되면서 CES의 의미 자체가 굉장히 약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뭐 AI하고 로봇을 갖고서 세계를 제패한 것처럼 CES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건 좀 과장이라고 봐야 돼요. 진짜 선수들, AI, 로봇의 진짜 선수는 미국하고 중국입니다. 얘들이 지금 빠져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얼마를 잘하고 있냐, 그걸로 보는 것은 넌센스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한 것은 높게 평가를 하지만 진짜 프로 선수, 호랑이하고 사자가 빠진 상태에서 이 정글에서 내가 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넌센스라는 거예요. 당사자들은 알잖아요. 당사자들은 글로벌 상황에서 자기 수 정확히 아는데 오히려 언론이 붙이기에서 좀 민망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간 중국은 응용단 시장이 굉장히 좋고요. 또 네. 하나 이제 또 중국은 반도체 회사들이 급속도로 있는데 지금 13,000개 정도가 이제 있는데 아, 맞네요. 이 부분에 거의 상당수가 설계, 디자인하는 회사들입니다. 네. 그 디자인 실력이 중국이 한국보다 더 뛰어나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그걸 만들려고 하면 실리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전 세계 실리콘 공급의 68%를 중국이 합니다. 소부장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게 이제 있고요. 두 번째, 앞으로 미래에 이제 차세대 반도체가 이제 갈륨 비소 반도체, 네. 뭐 SiC, 실리콘 카바이드 이런 건데 지금 이 갈륨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97%를 중국이 이게 생산하고 이게 매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핵심 소재에 대해서 이게 중국이 무지 세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거나 이건 중국은 아직 반도체에 있어서는 장비나 재료나 뭐 이런 쪽에서 이 걸음마 단계임은 분명해요. 분명한데 그러나 이제 기초 시장 이것이 워낙 강하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의 지금 그 중요한 메모리든 뭐 이런 그 제품에서 전 세계에 빅가이들이 다 중국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인텔 들어와 있고, TSMC 들어와 있고, 우리 삼성 들어가 있고, 뭐 하이닉스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데 이 회사들 중에서 어떤 회사도 중국에서 공장을 빼고 문 닫고 싶어 하는 회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삼성도 시안에 공장을 하나 더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첨단 장비를 못 넣게 해서 안 됐고, 우리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시 공장에다가 이제 EUV 장비를 넣으려고 했는데 미국이 못 넣게 해가지고 안 한 거죠. 그 얘기는 중국에서 생산 캐파를 더 늘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기업의 판단은 그렇죠. 그리고 TSMC도 이제 최첨단 장비는 안 되면 최첨단 장비가 들어간 공장은 미국이 짓지만 레거시 제품은 상해에다 짓겠다. 그랬는데 이제 이것도 반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TSMC나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중국에서 공장 빼거나 이런 게 아니라 더 늘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이 중국이라는 것이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도체 굴기가 실패한다. 이것보다는 시장이 있으면 기술이 어떤 형태는 따라가게 돼요. 돈이 되는데, 저게.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좀 아이러니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미국이 중국을 목조로 하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정가의 보도처럼 쓰고 있는 것이 신장 위구르적인 인권 문제예요. 근데 이 세계 전기차 1등하고 앨런 머스크가 상하이에다가 세계에서 제일 큰 공장도 지었지만 이번에 보면은 신장 우르무치에다가 테슬라 대리점을 개설을 했어요. 이건 뭐 완전 우리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정부한테 대드는 거죠. 근데 미국이 그럼 테슬라 문 닫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했어. 네. 근데 그건 테슬라는 좀 미친 거 아니야? 앨런 머스크는 그러지만 전기차 시장을 놓고 보면 11월 달 기준을 보면요. 전 세계 전기차 판매의 60%가 중국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세계에서 1등하는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중국을 버려갖고서는 절대 세계 1등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중국에 대해서 그 일반적인 이제 미국인의 정서나 정치권의 정서하고는 달리 액션을 한 게 바로 이제 그 테슬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간 지금 중국 반도체가 약하긴 한데 문제는 전 세계 반도체를 놓고 보면 이게 다 여행을 해요. 설계는 미국이 하고
이게 생산은 아시아에서 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검사, 테스트는 이제 동남아에서 하고, 이게 최종 제품은 또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요게 완제품 수출해서 소비는 미국하고 유럽에서 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최하 4개에서 8개 나라를 거치고, 그리고 이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거리를 보면 25,000마일 정도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진짜 말씀하신 세계 여행을 한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네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그리고 제품 하나 만들어서 최종 제품까지 가는데 100일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공장이지 중국 하나, 한국 하나, 미국 하나로 만들어지는 제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다른 점이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 핸드폰의 81%, LCD TV의 57%, 노트북의 70%, 디지털 카메라의 75%를 이게 중국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이 하나도 중국에서 공장을 안 뺀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팔아먹으려면 다시 중국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네. 근데 앞으로 이제 뭐 스마트폰 시대가 뭐 우리가 보는 2006년부터 이제 난리가 났지만 스마트폰이 2017년부터 시작해서 줄어들기 시작해요. 전 세계적인 소비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는 새로운 그림은 스마트폰이 아니고 이제 전기 자동차죠. 근데 전기 자동차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이제 시장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건 전자 제품이 거기다 반도체가 무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전쟁은 결국은 이게 미국 중심의 이제 그룹하고 또 다르게 놓고 보면 그 중국 중심의 그룹, 그리고 그 사이에 미국하고 중국의 양다리를 걸치는 이제 이런 그룹 세 개로 나눠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그림의 오른쪽에 보시는 건데, 네. 지금은 이제 미국하고 아시아하고 유럽이 서로 합쳐지는 이런 그림으로 글로벌 이제 분업을 하고 이루어졌지만, 네. 앞으로는 이제 중국이 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미국이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아시아가 하고 있는 부분 세부로 갈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수급 조절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장비, 재료, 소재는 원래는 한 개 갖고 다 하다가 이게 세 개로 나눠지면 수요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하지만 효율은 떨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 비용은 소비자가 낼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비 측면에서 놓고 보면 장비, 재료, 소재들은 오히려 시장이 확 커지고 최종 제품은 공급 과잉의 리스크가 있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전기차, 지난번에 말씀드린 전기차 업종과 반도체 업종이 연결돼서 신성장 산업으로 가는 부분이네요. 똑같습니다. 예. 그게 결국은 앞으로 지금은 핸드폰이 뭐 고성능 반도체를 가장 많이 쓰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전기 자동차가 자율주행이 되고 AI로 가게 되면은 거기에 첨단 반도체가 제일 많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혁명이 스마트카 혁명으로 이어지는 건 그렇습니다. 이미 진행 중이다라는 그럼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월스트저널이 얘기했던 그 중국 반도체 굴기는 그 엉터리다. 이렇게 굴기 자체는 엉터리다 이렇게 봐야 되고, 네. 그 증거는 딱 두 가지로. 첫 번째,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중국계의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2022년에. 이게 좌초됐다고 그러면 점유율이 떨어져야죠. 반증하는 증거죠. 그렇죠. 네. 두 번째, 지금 중국과 미국이 반도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2018년부터 미국과 중국이 싸우죠.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파란 색깔이 상해 지수고요. 위에 보시는 노란 색깔이 반도체 지수입니다. 상해 지수는 이제 2018년 미중 전쟁하면서 1.37, 37% 올라가는 반면에 지금 반도체 지수는 3.89, 289%나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스트저널이 중국이 반도체 굴기 자초했고 망했다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자세히 봐야 되는 건데, 결국은 중국은 이 정부, 금융, 그리고 이제 인재, 자원 이 세 개를 다 이제 반도체 국산화에 왕창 밀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같은 경우는 이것이 법인세 10년 동안 깎아줄게. 예를 들면 28나노 이상 되면 뭐 이런 일들. 그 반도체 장비 수입하는 거 세금 빵으로 해줄게. 그리고 이제 우리도 지금 날린 것이 그 반도체 인력 없어가지고 반도체 공학과 정원 늘려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문제가 많죠. 뭐 제일 좋은 학교부터 왜 거기만 늘려주냐, 형평의 원칙에서 어긋난다 뭐 이래가지고 인원 조정을 지금 못 하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반도체 공장에서는 사람 때문에 난린데
우리는 그러지만 중국은 사람이 모자라? 그러면 예를 들면 칭화대학에 반도체과의 정원을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아예 반도체 단과대학 하나 만들어라. 대학을. 중국의 유명 공대에 반도체 단과대학이 그 사이에 5개인가 6개인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 이국복 목사님으로 얘기했던 부분에서 그 중국이 무서운 점이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인력을 우리는 정원 갖고 얘기하는 얘들은 단과 대학을 만들어서 인력을 대량으로 공급해 버리는 이제 인력, 자금, 세제, 정책 이게 다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수혜를 받는 놈은 뭐 전 세계에서 최대의 이 수혜주가 되죠. 그게 이제 중국의 디바이스 메이커들은 제재를 받고 있지만 장비, 재료, 소재 회사들은 오히려 반도체 국산화를 전 세계 어디서도 보지 못하는 정부 지원, 자금 지원 이걸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30%밖에 못 올랐지만 최근 그 4년 동안에 반도체 지수는 289% 올라가는 이런 기염을 통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4년 동안 3배 정도 올라갔다고 하면 평균은 그렇다고 하면 그 중에서 잘 나가는 기업은 이제 6배, 9배, 10배가 올라간 종목이 있다는 거죠. 테슬라만큼 올라간 종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특히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서방의 이제 매체들이 얘기하는 중국 반도체 이건 우리가 냉정하게 좀 봐야 된다. 다르게 봐야 된다. 네. 그리고 굴기자초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안을 들여다보면 자기네 목표에 따라서 또박또박 가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한테서 놓고 보면 중국이 당초에 가려고 하는 스피드보다는 떨어지게 돼 있고 그 떨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은 나오지만 중국이 절대 포기하거나 이것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중국이 당초보다도 느린 걸음으로 가는 그 사이에 우리가 박수치고 있거나 욕하고 있을 사안은 아니고 우리는 그보다 격차를 한 2배나 3배를 늘려서 중국이 감히 넘보지 못할 정도로 빨리 가야 되는데 뭐 사람이 있어야 빨리 가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 지금 빨리 해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뭐 반도체 회사들에 대해서 이렇기 때문에 미국이 브로킹하면 다 죽었다. 그래서 투자 리스트에서 반도체 업종 다 빼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네. 보셨던 것처럼 반도체 업종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게 유망 업종이라는 거죠.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고 육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국 반도체는 좀 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제 모두에 이 월스트리트저널에 중국 반도체 국위가 좌초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저희가 반도체 국위가 성공하길 바라거나 혹은 좌초되길 바라는 거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중국 반도체 기술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지 뭐 투자 전략을 세우든 아니면 산업 육성 전략을 세우든 정확한 전략이 세워질 건데 잘못된 오판된 정보로 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반도체 업종에서 또 한번 공부하는 시간이 네, 있다는 그럼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반도체 쪽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네. 중국의 시리즈로 한번 그 점검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